셀트리온 감리 관련 고의성 인정 안 될 듯 금융당국은 이제 결론이 눈앞에 다가왔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7.55% 상승, 헬스케어는 플러스 7.47%, 제약은 플러스 8.6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감리 문제가 고의성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다라는 기사가 보도됨으로 인해서 우장 들어서 강세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거래량 역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감리 문제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후 들어서 내일신문 그리고 아시아경제신문을 통해서 셀트리온의 분식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가 된 이후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신문의 이경기 기자가 오늘 오전이죠. 11시에 게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분식 혐의 고의성 인정 안 될 것 정권선물위원회 11일 결론 유력 임시회의 열어 4차례 공방 중과실 또는 과실 여부가 쟁점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 날짜가 10일인지 11일인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10일이 되든 11일이 되든요. 그날 정선위를 열어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정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를 입증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리위원회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두 가지 의견을 모두 정선위에 올렸다. 그리고 만약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에는 중과실 또는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가 아니라면 검찰 고발 통보로 넘어가지 않고 금융당국 제재로 종결된다. 중과실은 통상 고의성은 있지만 입증이 부족한 경우 내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2016년부터 사업보고서를 고의로 분식했다고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가격 하락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헬스케어 상장을 앞두고 이 같은 자산 분리기가 상장심사 통과를 위한 의도된 의심했다. 하지만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들은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적자 상태였더라도 코스닥에 상장은 되는데 뭐하러 굳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유통기한 문제잖아요. 유통기한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다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개발비 회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판매 승인이 나기 전에 보낸 시제품 측면에서 개발비로 볼 여지가 있고 유통기한이란 것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연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내뿐만이 아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금감원은 식약처에도 확인을 했죠.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8년부터 5년간 이어져온 분식회계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란 상황들, 쟁점 상황들은 이미 영상을 통해서 제가 7편이나 만들었잖아요. 회계 이슈에 대해서 7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바로 보도자료를 냈죠. 보도 설명 자료. 내일신문의 3월 3일자 셀트리온 분식 혐의 고의성 인정 안 될 듯 기사에 대한 입장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같은 이야기죠. 동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정권선물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와 조치 수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어떤 쪽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심사 감리 결과 조치 양정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것이 고의였잖아요. 그런데 조치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고의, 중과실, 과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말 그대로 고의가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중과실이 있고, 과실은 가벼운 제재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한 각각 7개 단계죠. 가중시 확대, 그리고 1, 2, 3, 4, 5, 감경시 최소, 이렇게 7개 단계로 나눴는데요. 고의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쪽에 나올 가능성이다, 과징금으로 끝날 가능성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중과실로 나오면 좋은 것인데 그래도 조금 높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오늘 기사 내용만 따져봤을 때는 고의는 입증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중과실이 아니면 과실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 중에서 좋은 것은 과실이 나오면 가장 좋은 것이죠. 고의가 아니라면 우리가 검찰 고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검찰에 고발되거나 또한 검찰에 통보가 되는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상장 적격 실질 심사를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운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의가 아니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중과실, 과실 쪽에 조금 가벼운 쪽으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와 함께 우리가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감리가 지난 2018년 4월 달부터잖아요. 이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 때 주가가 올랐고,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감리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하락해 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감리 결과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2018년 4월 감리 이 시점부터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크게 늘어난 상황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원래 이제 실적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데요. 지난 2월 28일 희엄증권에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의 100페이지 가까운 자료인데요. 중요한 부분과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와 코스닥의 제약 지수의 추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다 크게 빠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2020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계속적인 추세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함께 퍼도 같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퍼는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퍼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익 측면과 그리고 또 주가 수준이잖아요. 이익이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퍼가 낮아지거나, 또 한 가지는요, 이익도 나빠지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퍼가 낮아지는 경우죠. 그런데 국내 바이오 제약주들 상황을 보시면요, 이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익 수준은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러한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전 세계 헬스케어 지수는 분홍색인데요. 역시 최근 와서 좀 빠지는 모습이죠. 퍼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국의 헬스케어 지수는 크게 많이 빠진 상황이죠. 과거의 퍼 가장 낮은 수준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심각하게 많이 빠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헬스케어 쪽의 종목군들이 퍼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분홍색의 전 세계의 퍼는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20배, 15배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봐야 되죠. 이쪽을 보시게 되면요, 거의 30 수준에서, 현재 30으로 가장 낮죠. 30 수준에서 높을 때는 100도 가까이 가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전 세계 헬스케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퍼가 높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인 것이죠. 그 차이는 왜 그러냐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고퍼를 유지한다, 이런 개념으로도 한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키움증권의 2월 28일자 자료잖아요. 제목을 보시면은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주로 진단키트 성장, 23년에는 시밀러 신제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2022년보다 내년인 2023년에 더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년 올해는요, 중요한 것은 바로 램시마 SC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 성장의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퍼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죠. 현재 셀트리온이 33배로서 저평가 상태다. 한때 높을 때는 80에서 90배도 됐다, 이런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지만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바로 감리 일정 및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재 여부 등 결정이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재 수준이 어떠한지 판단 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감리 때문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2년의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매출액을 2조 3,800억 정도 잡아놓고 있는 키움증권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2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8,476억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12% 정도 증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인데요. 1분기 램시마 안정적인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램시마 SC는 지금 2년째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미리 생산을 해놨죠. 따라서 헬스케어를 통해서 올해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어느 정도 잘 팔려야 된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이제 재고가 다 소진이 되고 나서 올해 2분기든 3분기든 4분기든 다시 램시마 SC를 생산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만큼 램시마 SC가 잘 팔린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 1분기에는 안정적인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케미칼 기타 부분에서 진단 키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1분기에 약 5,738억의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4분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작년 1분기나 2분기에 비해서는 좋은 숫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1분기 실적도 큰 문제가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7.5% 상승인데요. 외국인들은 18억 매수에 그치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45,000주 매수를 했죠. 투신도 22,700주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외국인들은 15,790주 매수인데요. 기관들이 18만 8천주를 매수를 하잖아요. 개인 쪽에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공매도는 5만 3천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큰 증가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창구별로는 JP모간이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바쁩니다. 그러면서 단기 매매 측면에 JP모간 쪽에서 막판에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외국계 창구에서는 7만 3천주 매도가 나왔죠.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JP모간 쪽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내일 좀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헬스케어 역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53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잖아요. 반면에 연기금과 투신이 매수하는 모습이 역시 나타났죠. 이에 따라서 기관 쪽에서 23만 5천주 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평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간이 막판까지 올라오니까요, 16만 8천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전에 좀 매수하고 이러면서 혼자 역시 바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이 97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데요. 외국인 매도 좀 많은 모습이었죠. 9만 7천주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9,200주 정도 매수하는 모습에 그쳤고 개인 쪽에서 많이 사는 모습이죠. 연기금과 투신이 조금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니까 또 공매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외국계 창구별로 봤을 때는 어제에 이어서 UBS 쪽에서 매수가 많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 다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좀 밀릴 수 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일 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요. 혹시라도 예상보다 실적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 내려집니다. 오늘 모습에서도 입증이 되었듯이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 감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다음 주 3월 10일인지 그 다음 날인 11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3월 10일이고요 정권선물위원회가 열리면서 상정이 되고 빨리 결론을 내려준다면 16일 날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도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10일, 23일 두 차례 정권선물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3월 30일 날 최종 결론이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감리 문제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서 넘어가는 상황 하에서 실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요, 이제는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다 지나간 상황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